핵 추진 잠수함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이재명 대통령 요청에 따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습니다. 이게 어떤 의미인지, 앞으로 과제는 무엇인지 국내 최고 잠수함 전문가인 문문식 교수에게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반갑습니다. 핵 추진 잠수함이 에이펙 때 가장 큰 성과로 사실 꼽히는 분위기입니다. 실제로 김영삼 정부 때부터 추진해왔던 과제이기도 한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. 에이펙 큰 성과도 성과지만 국민들한테 일거에 알리는 그야말로 제가 볼 때는 한 일석오조 도랑개로 새 5마리 잡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5마리. 효과가 있었어요. 왜냐하면은 미국 국민들, 우리 국민들한테 왜 한국에서 핵 추진이 필요한지 여기에 대해 설명이 됐고, 그다음 북한이나 중국 같은 데는 우리가 이렇게 핵 잠수함이 연료로 사용할 정도로 미국이 허용하고 있다. 이렇게 맹방이다는 거. 그다음에 이 핵 연료를 그 잠수함에 사용한 군사적 사용인데 이걸 못하게 돼 있어요. 거기에는 한미 원자력 협정, 그다음에 NPT 핵 확산 금지 조약, 그다음에 IAEA 원자력 기구, 그다음에 NSG라는 게 있어요. 그거는 뉴클리어 서플라이스 그룹인데 이거는 우라늄을 파는 나라들, 이런 나라들이 다 군함에 사용하는 걸 허용을 안 해요. 그러나 이걸 한번 공론화함으로써 언론에 이렇게 터뜨리면서 그 사람들이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앞으로 크게 이제 시비를 걸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요. 이거는 정말로 잘했다고 봅니다. 우리 한국에서 이제 실무자들이 고민했거든. 우리 은밀하게 했는데 이걸 공론화시킴으로써 일을 이제 열심히 공개적으로 할 수 있다. 이런 차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봐요. 일석오조라고까지 평가를 해주셨네요.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핵 추진 잠수함 연료를 공급해달라고 했고,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워딩으로만 보면 필리조선소에서 핵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해서 약간 뉘앙스가 다른데 사실 연료를 받을 수 있는 게 맞나요? 핵 추진 잠수함에 핵 연료가 안 들어가면 핵 추진 잠수함이 아니죠. 핵 연료가 들어가야 핵 잠수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건 충분히 요건에서 가능한 거고 핵 연료를 공급했다는 의미가 확실한 거예요. 근데 우리 국민들이 이해할 때 연료하면은 이 자동차에 휘발유 넣듯이 그런 게 아니고 여기는 우라늄이 반기체 상태로 사와요. 사와가지고 원자로를 제작하는데 그 연료봉을 만들어야 되거든. 가공을 해서. 그렇기 때문에 이 잠수함을 만들 때부터 원자로 거의 같이 만들어야 돼요. 그래서 완전히 만들어 놓고 그때부터는 중성자를 주입해 가지고 이렇게 핵분열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잠수함 다 만들어 놓고 핵연료 주입하면 되는 거 아니냐. 그럼 2035년 기다려라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거는 잘 이해를 안 된 거예요. 현실적으로는 필리조선소에서는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 능력이 아직은 없고 우리나라는 이미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잠수함은 우리나라에서 만들고 연료만 공급받을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다시 계속 추진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. 대통령이 많은 걸 알 수 없어요. 사실 원자력 잠수함을 핵 추진 잠수함 똑같은 말인데 핵 추진 잠수함 만드는 조선소는 정말로 새로 만들어야 돼요. 지금 필리조선소는 아무것도 없어요. 일반 수상함 만드는 걸 보고 거기서 할 수 있지 조선소니까 이렇게 생각한 거지. 핵 추진 잠수함 만들려면 거기에 핵물질을 처리하려면은 원자로 모듈도 만들어야 되고 핵 연료봉을 만들어야 되고 그걸 보관해야 되고 방사능 차폐장치 만들고 이런 거 다 해야 돼요. 그다음에 잠수함 건조 공장은 별도로 수상함하고 틀려요. 또 집안도 튼튼해야 되고 보안시설도 잘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하면은 핵 잠수함 만들려면은 공장 만드는데 기초 시설을 구축하는데 3 내지 5년 걸려요. 그다음에 이 만드는 것도 건축하는 것도 모든 것도 미국의 법과 제도와 규정을 따라야 되고 특히 핵물질을 취급하려면은 그 인허가 과정이 복잡해요. 왜냐하면 그다음에 만들고 와서 환경 평가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또 다른 3 내지 5년이 걸리면 10년 정도 걸린다고. 그렇게 돼야 시작을 할 수 있다. 그러나 우리가 이 트럼프 1기 때 이미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를 했었고 그때도 반절은 긍정을 했었어요. 그러나 지지부진했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이 대통령은 지지부진하는 효과를 이제 없애자. 확실히 공론화시키자. 그래가지고 지난 8월 달에 정상회담 때도 일부 얘기를 했어요. 그래가지고 마침 끝마무리를 못했는데 이번에 하면서 모든 전 세계가 알게 했기 때문에 이제 뒤로 갈 수는 없어요. 그래서 이제 이 필리조선소에서 만들려면 2중, 3중 투자를 해야 되고 거기서 만들면은 미국에서 다시 한국에 가져가려면 또 수출 허가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서 고장나면 또 가서 미국 가서 고쳐야 돼요.
이런 복잡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복잡하고 기간도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들고 기업인 입장에서 보면은 돈이 벌려져야 기업을 할 건 정보 무조건 한다고 해서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 난감하지요.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이해를 하면 그 상황을 이해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면은 우리를 좀 무시한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잘 몰랐기 때문에 저는 후자라 생각하는데 몰랐기 때문에 이 모르면서 그런 필리조선 해라 했으면은 이거는 필리조선소들 이제 주민들을 엄청 의식한 거예요. 자, 이 정도 정상이다 하면서 내가 앞으로 미국 일자리 창출을 해서 이렇게까지 했다 보여주는 거죠. 그러나 이제 아무튼 우리가 원하는 거는 핵잠수하면 다 만들 수 있다. 기술이 돼 있다. 그러나 거기에 들어가는 우라늄, 핵연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게 대통령께서 협조해야 될 일입니다 하니까 오케이 했잖아요. 세계 만방에 보내서 오케이 했기 때문에 우리는 실무자들이 이제 꾸준하게 우리가 계획된 대로 추진하면 돼요. 그리고 필요한 거는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면 우리가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는데 그 시간이 오래 걸려요.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잘하는 행정명령을 내려서 예유 규정. 왜냐면은 이번에 이제 이 대통령이 설명하면서 이거는 미국과 우리의 공동 안보에 필요하다. 미국에도 심대한 위협이 드는데 우리가 전방에서 막아줄게요. 그리고 미국 대통령도 지금 아니 왜 우리가 세계 경찰로를 언제까지 할 거야? 이제 각 자국의 안보는 자국이 하라고 하라. 그러면서 방위비를 줄여라 그랬더니 여기에 딱 맞춰진 거야. 자, 미국이 힘들으니까 우리가 이 최전방에 막아주겠다. 북중러 최전방에서 대한민국이 막아주겠다. 거기서 가장 가성비에 뛰어난 게 핵잠수함이다. 여기까지 얘기했어요. 거기 오케이 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문제는 잘 풀어질 걸로 보고 그다음에 행정명령이 빨리 그런 예외 규정을 해서 대한민국은 절대 핵무기를 안 만든다. 오로지 핵추진 잠수함 만든다는 것을 이미 공론화했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행정명령을 만들어서 의회에 이제 동의를 받고 하면은 잘 풀리리라 봐요. 근데 이거 하려면은 미국 내부 강요들께도 의견이 있어요. 어느 에너지 부분은 하지 말자, 국방부는 하라, 뭐 이런 다 의견이 그걸 조율해가지고 의견을 의회에 제출하면 의회에서 그냥 동의하면 그게 가요. 의회에서 만약에 완전히 비토를 놔버리면은 힘든데 비토를 안 놓은 상황에서는 시간이 지나면 그냥 대통령이 서명하면 된다고. 그래서 이런 방법이 가장 빠른 건데 일본도 1970년도부터 88년도까지 미일 원자력 재침 개정할 때까지 한 20여 년을 노력을 했어요. 그리고 반대급부도 주고 그렇게 하고 농축 및 제철시를 가졌는데 이번에 이제 우리가 3,500억을 투자하면서 우리도 그런 길을 좀 열어줘라. 이렇게 해가 물밑으로 지금 농축 및 제철시를 확보하는 걸 거의 되는 걸 알고 있어요.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런 분위기에서는 오로지 군함의 추진체, 핵무기도 아닌 군함의 추진체로 활용할 때 이거는 미국과 한국의 상호 안보에 커다란 이익이 된다. 이게 여론이 형성됐기 때문에 우리가 일만 잘하면은 이 절차대로 하면은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일단 좀 긍정적으로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좀 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가장 유의해야 할 점, 앞으로 과제는 뭐가 있을까요? 이거는 엄청나게 대형 사업이에요.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빈틈없이 가요. 실수하면 안 돼요. 원자력이 들어갔기 때문에 핵물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치명적인 실수가 있으면 큰일 난다고. 그래서 국책 사업단을 구성해야 돼요. 그리고 그건 성공을 위해서 그러는데 미국이나 러시아나 프랑스나 이런 데 다 사업단을 구성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실수 없이 했어요. 그렇지 않으면 왜냐하면은 여기에는 외교부, 뭐 과기부, 산자부, 국방부 다 들어가요. 이런 사람 전문가가 모여서 해야 국가 기술력을 총결집해야 실수가 없다. 그다음에 지금까지는 은밀하게 추진해 왔는데 은밀하게 추진을 못하는 게 뭐 예를 들어서 3만 4만 개의 부품을 다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잖아요. 사와야 되는데 얘기를 못해 해외에. 너 어디서 쓸 거야? 그걸 엔드유저 서티피케이트 최종 사용자 증명 그러는데 그걸 얘기를 해줘 팔아요. 근데 여태까지 얘기를 못하니까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. 그래서 공론화시켰고 그다음에 예산이 제일 중요해요. 예산. 우리가 예산을 확실하게 원하는 만큼 부어줘야 예산을 태워줘야 그래야 인력과 시설이 커진다고.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미 30% 진도가 나갔어요.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 때 얘기했을 때 그거 크게 반대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추진을 시작했는데 함정을 설계하려면 기본 설계, 상세 설계, 함건조 이렇게 가는데 기본 설계까지 하면 30%가 된 거예요. 그래서 이제는 더 돌이킬 수 없어요. 그래서 우리가 꾸준하게 진행해야 되고 누가 뭐 반대하니 필요가 없다니 이런 얘기는 더 이상 이제 부산으로 가는 버스가 이미 대전까지 갔어요. 그런데 버스 지나서 손드는 거예요. 그래서 그거는 국력만 낭비한다. 저는 그렇게 봅니다. 그래서 총 결집해서 성공시켜야 된다. 그렇습니다.
알겠습니다.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